네, 안녕하세요. 넷달바입니다. 어제 컨퍼런스가 끝났는데 참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, 어, 저는 이제 주최 측은 전혀 아니었지만, 야,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, 그것도 연말 그 황금 같은 시간인 토요일,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는지 정말 감격스러웠고, 네, 아무튼 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 기회 또 주셔서 뭐몇 마디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,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도 약간 상원수님 스타일대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이게 썰을 얼마나 잘 풀지는 모르겠지만, 제 발표 내용도 좀 이렇게 이런저런 못다한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, 그리고 저희 공통 질문, 연사들 다 패널로 나와서 그 질문 받았을 때, 제가 한 가지 기축 통화, 뭐 기축 자산, 뭐 글로벌 통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게 있어서, 이거는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누차 말씀드려오고 뭐 영상 통해서도 많이 공유해 왔던 내용인데,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국제무역 결제 통화가 의미 없는 이유, 요거 스레드를 보시면 됩니다. 그 질문이 뭐 달러가 현재 기축 통화로 쓰이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되면 뭐 어떻게 될 건지, 그 뒤에 어떤 세부적인 질문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떤 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었냐 하면,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나? 그게 어떤 세상이지?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, 그게 시가총액이 어떻게 뭐 되려면 뭐 지금보다 얼마나 상승을 해야 되냐, 그거 좀 어려운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러니까 질문은 되게 다양해요. 근데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,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정말 대다수 90% 이상의 분들이 국제무역 기축통화 이퀄 국제무역 결제통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편이 거의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아니 뭐 저기 우리가 환전할 때 그 달러로 많이 환전하잖아. 원화를 예를 들어 필리핀 페소로.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우리 화폐 세 가지 기능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, 교환의 매개, 가치 척도, 가치 저장 이렇게 나올 텐데, 이거는 아마 찾으실 때마다, 그리고 언제 자료를 찾으실 때마다 다르겠지만, 가치 저장이 1번에 안 있어요. 근데 우리 비트코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. 그 화폐 발전 단계가 가치 저장 혹은 그 수집품 단계에서 시작해서 가치 저장으로 가고, 그게 교환의 매개가 되고,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교환의 매개로 쓰기 시작하면 그게 가치 척도 혹은 회계 단위로 쓰이게 되는 거. 이게 뭐 그 주류 경제학이 만들어낸 어떤 화폐는 그 가치 저장보다는 좀 그 뒤에 기능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일종의 어떤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,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, 왜 가치 저장이 교환의 매개보다 앞서냐라고 물어보신다면, 가치 저장이 안 되면 교환의 매개로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땀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어떤 사회에 공헌을 했어요. 그러니까 즉 가치 창출을 해서 그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화를 만드셨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.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교환의 매개로, 혹은 지금 내가 제공하는 이 재화 서비스의 그 교환의 대가로서, 그러니까 가치 창출의 대가로서 교환을 받으려면, 내가 이거 그래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써야지. 즉 이 가치가 미래에까지 저장이
된다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로 쓰이는 거예요. 요 얘기 하나 먼저 드리고, 또 하나, 국가 어떤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달러 환전하고 혹은 엔화 환전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의 잘 쓰이는, 혹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 물품 대금을 받을 때, 그러니까 결제를 할 때, 국제무역 결제를 할 때 이게 그 달러니까 이게 기축통화지, 요 프레임에서 약간은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셔야 됩니다.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, 결제할 때 쓰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,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, 각 나라들, 그러니까 수출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해서 글로벌 무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.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,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,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일본도 뭐 비슷하죠. 우리랑 일본은 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독일도 자동차, 그리고 중국은 뭐 온갖 공산품, 철강, 막 이런 것들을 글로벌 이 지구에 제공을 하잖아요. 각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서. 그러면 그 무역 대금을 받는 거 오케이. 그 다음에 어디에다 저장을 해놓냐라고 했을 때 달러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.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화 자산, 그 중에서도 UST, US Treasury, 미국 국채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로 지금 있는 이 현실은 미국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, 아 그래, 무역 흑자국들이 자기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이거를 달러로 결제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, 궁극적으로 그 달러화 자산, 달러 표기 자산, 그 대다수를 미국 국채, 미국이 찍어내는 그 부채에다가 저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? 그래서 뭐 요새 달러의 위치가 불안불안하다, 왜 그러냐, 뭐 브릭스들이 글로벌 국제 무역 결제에 뭐 달러를 안 쓰고 뭐 위안화를 쓴다, 루블화를 쓴다, 루피를 쓴다, 뭐 이게 100%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,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, 달러에다가 내가 수출하고,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산품 열심히 팔아서,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내가 철광석 열심히 팔아서,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가 석유 열심히 팔아서, 사우디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열심히 팔아서 달러에다 저장해 놨더니 이게 그 물타기 가치가 희석되는 거는 둘째치고, 그 미국이 계속 달러를 그 부채를 발행을 하니까, 그래 뭐 그거는 뭐 좋다 이거야. 뭐 미국이 이렇게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글로벌 자유무역을 이렇게 통제해주고 있으니까, 그 막강한 해군을 바탕으로. 아니 근데 뭐 그래,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웨스턴 쪽의 질서, 그러니까 서구적인 그 질서를 따르는 이 헤게모니에 좀 반대되는 일,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더니 그냥 우리가 뭐 몇 년 동안이나, 러시아 얘기입니다.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석유를 팔아서 열심히 가치 저장해 놓은 그 달러화 자산을 그냥 한 방에 압류해 버리네, 동결해 버리네. 야, 이거 어디다 그러면 저장을 하는 게 좋을까? 이런 관점으로 기축통화라는 개념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것도 다 저희 타당성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시가총액 얘기하시는 분들, 야 달러가 이렇게 지금 달러화 자산이 막 정말 수백 트릴리언이 있는데 저희 비트코인이 지금 겨우 뭐 2트릴리언 정도 되잖아. 근데 그걸로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겠어? 뭐 그 얘기가 틀렸다기보다는 그거는 약간 되게 뒤에 나와야 될 얘기고, 그러면 그 2트릴리언이 뭐 몇백 트릴리언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, 이게 결국 문제잖아요. 그렇게 되려면 그 달러로 결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.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죠.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 그 비트코인을
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뭐 일상생활에 달러 쓰세요. 원화 쓰시잖아요. 그리고 뭐 결제 통화,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무역에서 결제 통화를 뭘로 쓰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게다가 그거를 직접 겪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뭐 그걸 꼭 직접 겪었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. 아, 웨스턴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일을 벌이면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글로벌 무역에 제공한 그 가치, 그 공헌한 그 기업분인 달러와 자산을 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구나. 요런 거를 모두가 지켜봤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고, 진작부터 중국 같은 나라는 2015년 뭐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.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 이런 거를 그 차트를 구글링 해보시면 2015년에 피크를 찍고 계속 줄어들어서 정말 아주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중국이 그런 걸 산 거죠. 정말 커머디티, 실물 자산을 산 거죠. 그게 예를 들면 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로 번 돈을 미국 국채에 다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역 대금 받은 달러를 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좀 더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 차관을 해주고 뭐 항만 그리고 기반 시설 뭐 철도 뭐 이런 거 놔주는 거 그거 자체를 그 어떤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 실물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개인들이 그래 내가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쓰고 해야 이게 진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온 거다. 비트코인이 널리 그 채택이 된 거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너도 나도 이제 그 부동산 주식 뭐 금 뭐 어떤 미술품 이런 것들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법정화폐 아니죠 명목화폐가 가치 저장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신 쓰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람들이 내 가치 저장 수단을 비트코인으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인 거고 비트코인의 채택인 거고 이미 이거는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이 글로벌 무역의 기축 통화라는 거를 자꾸 결제, 교환의 매개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각 나라들이 어떤 거를 내가 들고 있어야 피땀 흘려서 무역하느라 내가 정말 힘들게 번 그 돈을 어디다 저장해 놔야 될까? 비트코인이 답이 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답이 예스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.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. 그리고 지금 뭐 1트릴리언이다, 2트릴리언이다. 그러니까 이거는 기축통화가 될 리가 없다라고 자꾸 현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죠. 지금은 1트릴리언, 2트릴리언에 불과하지만 이게 곧 성장을 해서 뭐 하다못해 100트릴리언, 뭐 200트릴리언 이렇게 될 수 있느냐? 그 되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결제에 쓴다. 기업들이 뭐 글로벌 국가들이 그 결제 무역 결제에 쓴다. 이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시면 안 되고 가치 저장을 비트코인에다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뭐 그냥 저기 원테이크로 찍어서 횡설수설 할 텐데 네, 그래도 일단은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어제 컨퍼런스 갔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래도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이번에 못 오신 분들 계시더라도 네, 너무 아쉬워하진 마시고 왠지 내년에는 이런 자리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? 한번 또 멋진 한 해가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가 많이 되는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.
네, 아무튼 다시 한번 어제 컨퍼런스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스펙터님, 그리고 켈빈님, 아토믹님 비롯해서 1분 비트코인님, 포대님, 프로메나드님, 그리고 땡땡 그 사회이사 땡땡땡님,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후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그 기업들도 있죠. 저 워로사도 있고 프로메나드 비롯해서 키스톤 코리아 등등. 제가 지금 대본 없이 쓰는 거라, 대본 없이 그냥 막 말하고 있는 거라서 다 담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으니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네.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아마 올해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내년도 2025년 내년도 사토시 많이 모으시는 해 되길 기원드립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